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특집 방송 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인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11시 40분까지 건강, 여행, 생활, 경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문 첫 곡입니다. 이용이 부릅니다. 바람이려오.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그대 잠든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 멀리서 밝아오는 앞집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삼켜버려요 날개짓하면서 밝아오는 앞집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흩어놓아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멀리서 밝아오는 아침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삼켜버려요 날개짓하면서 밝아오는 아침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흩어놓아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 네, 먼저 건강정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감미료 사카린 나트륨의 사용 범위를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동안 젓갈, 김치, 시리얼, 소주, 잼, 뻥튀기 등 9개 식품만 사용 가능했던 대상을 17개 식품으로 넓혔다.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근거를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다. 사카린은 1879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 화학실험실에서 독일인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이크가 화학실험 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다가 단맛을 느꼈다. 설탕보다 단맛이 300배 강한 화학감미료가 우연히 발견된 순간이었다. 독일에서 먼저 대량 생산됐고 미국은 몬산토에 전신해서 만들어졌다. 사카린은 초기에 거센 건강 논란에 시달렸다. 1985년 쥐에게 사카린을 먹인 결과 방광염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공포의 백색가루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977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식품 첨가제로 금지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사카린의 유해성은 부인됐다. 미국은 1991년 사카린 금지법을 폐지했고 2000년 발암물질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1993년 세계보건기구는 인체에 안전한 감미료라는 결론을 내렸고 2001년 미 식품의약국도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했다.
국제암연구소도 사카린의 분류를 인체 발암성이 없는 물질을 뜻하는 3군으로 바꾸었다. 식약처의 사카린 추가 허용 조치는 당뇨병 환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설탕을 섭취할 수 없는 당뇨병 환자들이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감미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공적인 물질에 대해 과다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임승택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일부 식품업체들이 특정 식품 첨가물을 광고에 활용해 무첨가 광고를 편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했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커피에 들어가는 카제인 나트륨, 조미료에 들어가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 등이다. WHO는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고 카제인 나트륨 역시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추출한 것으로 카제인은 미국, 유럽 등에서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불청객 뇌졸중 젊은이도 예외 없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어느 순간 찾아올지 짐작할 수 없어 소리 없는 불청객 암살자로 불리는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 한번 발병하면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탓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는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의 환자가 있으며 6초에 1명씩 사망자를 낸다. 과거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등으로 확대됐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30, 40대 발병률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려졌던 뇌졸중, 이제 젊은 세대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병하지만 10에서 20%는 발생하기 전 편측 마비, 언어 보행장애, 심한 두통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한다. 하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 수준은 낮은 편이다.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조 증상에 대한 인지 수준을 설문조사한 결과 47%만 이를 알고 있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스스로 조절해 치료하려는 노력이다.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과 정진만 교수는 평소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나이가 많거나 위험인자가 있다면 술, 담배를 삼가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뇌졸중은 특정 연령이나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뇌졸중은 황금 시간이 존재할 정도로 시간이 생사와 예후를 좌우한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전문 의료진이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뇌는 더욱 손상되기 때문에 증세가 시작되면 1분 1초가 시급하다. 뇌혈관이 막히면 혈관을 막히게 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제거하고 막혔던 뇌세포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 20초 내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기능이 떨어지며 4분이 넘으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4시간 30분에서 6시간 이내에 뇌혈관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도착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정맥 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6시간 이내이기 때문이다.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 이내이지만 1초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야 예후가 좋고 장애도 남지 않는다. 정진만 교수는 뇌졸중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는 전체의 20%에 그칠 정도로 병원 도착 시간이 늦다며 가능한 증상 발생 후 빠른 시간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도착해 출혈을 잡는 것이 예후와 남은 삶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장현의 노래입니다. 미련.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람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 보고 싶어 가고 싶어서 슬퍼지는 내 마음이야. 미련 없이 잊으려 해도 너무나도 그리운 서로 가을 하늘 드높은 곳에 내 사연을 전해볼까나. 기약하나 우리 없는데 지나갔나 그리워하네 먼 훗날에 돌아온다면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네, 다음은 여행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미얀마의 바간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미얀마의 바간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꼽힌다. 쉐산도 파고다에 오르면 2,500개 달하는 파고다가 장관을 이룬다. 쉐지곤 황금 파고다, 틸로 민노 사원이 대표적이다. 바간은 여행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난 여행지다. 그러나 일반 여행자들은 비용의 부담을 느껴 덜 찾는 곳이었다. 양곤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실속 위주 여행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 바간을 찾는 경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상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직항으로 양곤에 도착해 전용 버스를 이용하는 보물섬 투어의 버스 투어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개통된 미얀마 최초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해 신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포파산을 비롯해 바간의 유적을 관광한다. 보물섬 투어는 미얀마 국내선 비행기 대신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경비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바간 여행은 양곤에서 출발한다. 양곤은 미얀마의 예수도로 최대 상업도시다. 시내 중심가를 지휘하면 높은 건물이 없고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열대의 나무들과 큰 호수가 미얀마를 상징하는 황금 대탑 쉐다곤 파고다와 어우러져 멋진 광경을 연출한다. 쉐다곤 황금 대탑은 1453년에 건설된 것으로 둘레 426m, 높이 100m다. 겉면은 전체가 황금으로 덧씌워져 있고 내부에는 부처의 유품이 들어있다. 탑 꼭대기에는 7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다이아몬드 5,448개, 루비와 사파이어, 대형 에메랄드 2,317개가 박혀있다. 경내 북서쪽에는 무게 23톤의 거대한 종인 마하간다가 있고 파고다 안에는 길이 67m, 높이 18m의 거대한 와불이 있다. 바가는 양곤에서 편도 약 500km 거리다. 만달레이 남서쪽 150km, 이라와디 강 동쪽 연변에 있다. 버마족이 11에서 13세기에 세운 바간 왕조의 수도였다. 바간은 북쪽의 올드 바간과 남쪽의 뉴 바간, 양우 지역으로 구분이 된다. 올드 바간에는 바간 왕조와 불교 유적지가 있고 뉴 바간에는 관광객을 위한 휴양시설이 있다. 바간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포파산은 미얀마의 성산, 미얀마의 올림푸스 산으로도 불린다. 포파는 꽃을 뜻하는데 밀림으로 뒤덮인 산 위에 솟은 원통 모양의 산봉우리가 꽃처럼 생긴 데서 유래했다. 다민족 국가인 미얀마를 통일하기 위해 다양한 민족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 이 산의 봉우리 위에 사원을 세웠다. 이로부터 포파산은 미얀마 정령신앙의 본산으로 추앙을 받아왔다. 4월에는 정령신인 나트를 기리는 나트 축제가 열린다. 쉐지곤 황금파고다는 3층의 계단 위에 종이 있는 모습으로 금도금을 했다. 미얀마 파고다의 어머니 같은 존재다. 바간 왕조의 설립자인 아나우라타 왕이 타톤을 정복하고 세운 기념물로 미얀마 파고다의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틸로 민노 사원은 바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원이다. 2층 구조로 내부 사면에 8개의 불상이 있다. 틸로 민노는 우산의 뜻대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왕의 상징이었던 흰 우산을 공중에 날려 떨어진 우산의 머리가 향한 곳에 있는 자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부파야, 아난다, 따마양지, 마누하, 파고다도 유명하다. 부파야 파고다는 바간에서 가장 오래됐다. 850년경 건축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지금의 건물은 1975년에 지진으로 파괴된 것을 1976년부터 78년에 복원을 한 것이다. 아난다 파고다는 인도 오리샤 우따야기리 언덕에 동굴사원을 본떠서 1901년 짱지따 왕이 만들었다. 내부에 금박을 붙인 높이 9.5m의 부처상이 동서남북 방향에 각각 모셔져 있다. 따마양지는 바간에서 가장 거대한 사원이다. 나라투 왕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참회하기 위해 지었다. 네피도는 행정수도로 2005년 11월 미얀마 군사정부가 수도를 양곤에서 핀마나로 이전한 뒤 2006년 3월 이름을 네피도로 정했다. 계획도시로 아직 미완성이지만 수도로서의 규모를 갖추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회의사당, 부처님 일대기를 옥으로 조각한 우빠따 산띠 파고다 내부, 금, 옥, 루비, 사파이어 등을 전시한 보석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맥주의 도시 청도를 소개한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1시간 30분의 비행 후 곧장 달려간 곳은 제24회 청도 국제맥주 페스티벌 현장이었다. 지난해 축제 보름 동안 무려 400만 명이 찾았다는 세계적 맥주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콜드플레이의 사이언티스트가 흘러나왔다. 세계가 사랑하는 이 영국 출신 얼터너티브 록밴드는 헤어진 연인을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다. 너를 찾아야 했지 네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했어. 수줍음과 솔직함, 전통과 현대, 중국의 국민 가수와 글로벌 스타. 어쩌면 이 두 음악의 간극과 격차가 웅변하는 게 아니었을까. 로컬 맥주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85개국으로 수출되는 글로벌 맥주 브랜드 칭타오다. 지금 청도는 맥주 도시였다. 도시명이자 동시에 그 자체로 세계적 맥주 브랜드가 되어버린 이름. 축제 현장뿐만 아니라 도시 어느 곳에서나 청도 비주, 칭따오의 병문양과 특유의 녹색이 출렁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1903년 중국 최초의 이 맥주가 포문을 열었을 때 칭따오 맥주는 중국 소유가 아니었다. 1897년 독일 군대가 청도를 점령한 뒤 자국 군인들에게 알코올을 공급하기 위해 술도가를 만들었던 것. 청도 라오산의 옥빛 광천수는 이미 정평이 난 물이었고 독일의 빼어난 기술력이 결합했다. 1910년에는 점령군 일본이 그 주인 자리를 빼앗았고 중국이 되찾은 것은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일이다. 미약한 로컬 맥주는 지금 111년 역사 세계 6위의 글로벌 맥주 회사가 됐다. 괄목상대의 쾌거고 칭타오에는 역사이자 스토리다. 다시 페스티벌 현장으로 돌아온다.
독일 옥토버페스트, 체코 필스너 페스트, 일본 삿포로 맥주 축제와 함께 세계 4대 맥주 페스티벌로 꼽히는 축제.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는 전성동환 격정공향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즐거움과 열정을 도시 가득히, 축제 현장에는 파울라노, 호브프로 이하우스, 크론바허, 칼스버거,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등 세계적 맥주 브랜드들이 14개 맥주 성안에서 특유의 열정과 즐거움을 알코올에 실어나르는 중이다. 칭타오 성안에서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봉다리 맥주를 만났다. 백인 사내들이 신기한 듯 이 독특한 문화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병이 아니라 비닐봉지에 맥주를 담아 빨대를 꽂아 먹었던 가난했던 시절의 음주문화다. 그 풍경을 다시 캐논 미러리스 EOS M2에 담는다. 옆에서는 산지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액 맥주가 흥건하다. 효모가 살아있는 보관기간이 24시간에 불과하다는 생맥주다. 상쾌하고 깨끗한 칭다오 특유의 맛에 깊은 풍미가 일품이다. 주변에서는 셔츠를 둘둘 말아 배를 시원하게 공개한 중국 사내들이 염치불구하고 즐거움과 열정을 나누는 중이다. 역시 중국이다. 어둠이 내려앉자 페스티벌은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시작했다. 무대 위 소년의 얼굴에 미쉐린 타이어의 배를 지닌 40대 초반의 사내가 등장한다. 거의 작은 수조처럼 생긴 3000cc 맥주잔을 단숨에 들이켠다. 스톱워치에 찍힌 시간은 4초 55. 앞서 출전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10초 안팎이었던 것을 떠올린다면 경이적인 기록이다. 선수들이 이제 다음 종목에 출전한다. 빨대 3개로 정해진 시간 1분 동안 맥주 많이 마시기 종목이다. 예의 그 미쉐린 타이어가 다시 등장하자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울려 퍼진다. 소년의 얼굴을 한 중년이 얼굴의 모든 구멍을 확장하면서 흡입을 시작한다. 다시 터져나오는 탄성. 여기는 지금 맥주의 도시 청도의 밟은 젊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신영원이 부릅니다. 유리벽.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였네. 나는 느낄 수 있었네. 부딪히는
생활 경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잘 나가는 한국 기업의 비결을 소개한 기사인데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약 3천 위안을 버는 20, 30대 평범한 직장 여성들과 대화하고 관찰합니다. 그들이 랑콤, 설화수 등 고급 브랜드 화장품을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작은 립스틱 하나를 살 때도 서너 군데를 돌아보고는 가장 싼 것을 고릅니다. 그들과 소통하면 무엇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한류를 어떻게 제품에 반영할지도 소통을 통해 알았단다. 중국 각지에 2,500개 이상의 매장을 깔겠다는 그의 꿈이 베이징에서 연그러가고 있다. 소통에 성공한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중국 고급 관광객이 객장을 채우고 있는 카지노 전문 업체인 파라다이스, 최근 코스피 시장의 상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쿠쿠전자, 외식업계를 파고들고 있던 미스터 피자, 싱싱한 주스기로 시장을 뚫고 있는 휴롬. 핵심은 중국 소비자와의 꾸준한 소통 루트 개발이다. 쿠쿠전자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회사는 1년에 밥솥 약 24만 개를 중국인에게 판매한다. 칭다오 현지 공장에서 저가 제품 약 7만 개를 만들어 현지 시장에 팔고, 고가 제품은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나머지 10만 개는 유커들의 몫이다. 칭다오 법인의 조항래 법인장은 제조 원가, 소비자 계층 등을 감안해 생산 유통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소비자와의 소통에 성공한 기업이 재벌로 클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말한다. 박상수 충북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 신규 업종 진출을 통한 몸집 부풀리기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커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거대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만으로도 일약 대기업 반열에 오르는 기업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 등 여러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다. 그렇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중국 시장은 이미 어정쩡한 기술, 서비스로는 당해낼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기 때문이다. 박항진 코트라 중국 사업단 단장은 소비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에만 관심을 갖던 중국 기업들도 내수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쟁에 견디지 못하는 일부 우리 기업이 오히려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는 승산이 없다는 얘기다. 핵심은 역시 중국 소비자와의 소통이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맥주업계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즌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국산 맥주 3사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해는 롯데 주류의 시장 진입으로 1999년 오비맥주가 카스맥스를 인수한 지 15년 만에 3파전이 전개됐다. 게다가 카스맥주의 소독약 냄새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점유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시즌이 끝난 후 미소를 짓는 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맥주 시장에 진입한 롯데인 것으로 보인다. 오비맥주가 계속 1위를 지키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점유율이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으며 하이트 진로의 점유율도 소폭 내려갔다. 롯데는 두 회사의 점유율 감소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A사가 자사 전국 매장의 국산 맥주 점유율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이달 들어 25일까지 52%의 점유율을 기록해 2011년 이후 유지해온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롯데의 신규 시장 참여와 소독약 냄새 논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비맥주는 올해 6월 중순 이후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타고 가임기 여성은 마시면 안 된다는 등의 음해성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이를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맥주가 산소와 만나 산화할 때 나는 산화치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화치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점유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소독약 논란이 매출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 진로의 점유율도 소폭 하락했다. 대형마트 A사에서의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5%에서 올해 34.2%로 4.3%포인트 줄었다. 오비맥주에 비해 점유율 감소폭이 적은 것은 신제품 출시 효과 때문이로 보인다. 하이트 진로는 1993년 이후 21년 만에 맛과 포장 디자인 등을 완전히 바꾼 뉴 하이트를 4월 선보인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반면 롯데주류는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월 내놓은 클라우드는 출시 100일째인 지난달 30일까지 2,700만 병이 팔렸다. 현재 대형마트 A사에서 롯데주류의 점유율도 14%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신제품이 출시된 뒤 3개월 동안은 증정품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벌일 수 있다며 실제 승부는 프로모션 효과가 끝난 8월 이후부터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여름 맥주의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 분위기가 여름까지 지속된 데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부진, 길지 않았던 여름 더위가 요인으로 꼽힌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는 텃밭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7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보금자리지구 첫 민간주택인 레미안 강남힐스 단지 내에는 실내 텃밭인 레미안 가든팜이 마련되어 있다. 레미안 가든팜에서는 발광 다이오드 광원과 관수 시스템을 활용해 사계절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식물 생장에 필요한 양분은 급수관을 따라 이동해 식물 뿌리까지 흘러간다. 또 광합성을 하기에 적합한 파장의 LED 광원이 식물의 광합성을 돕는다. 삼성물산 측은 실제로 농가에서 햇빛이 부족할 때 LED를 보조 광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겨울에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실내 텃밭은 4단 선반 2세트로 구성이 돼 화분이 총 672개다. 가구당 화분 12개를 분양받으면 총 56가구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를 수 있다. 레미안 가든팜에는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텃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초기에 품종 지안을 하고 재배 교육도 해주는 프로그램 레미안 파머스 스쿨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은 연간 3회 진행이 되며 입주민들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인 텃밭 관리 교육을 받는다. 삼성물산 측은 7월 입주 후 처음 분양된 텃밭에서 기른 채소는 이미 모두 수확해 먹었는데 입주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며 2차 텃밭 분양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텃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해 텃밭 관리와 채소 재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 곳도 있다.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서 분양 중인 한강 센트럴 자인의 가족 텃밭 자이팜을 노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텃밭 주위에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도 가져다 놓을 예정이다. GS건설 측은 채소를 딴 후 그 자리에서 씻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가족과 이웃이 어우러지는 여가 공간이자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우건설은 새로 분양하는 대부분의 푸르지오 단지 안에 텃밭, 터칭팜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앞에 터칭팜이 조성된 곳이 많다. 대우건설은 터칭팜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특히 노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 전해드리면서 9월 10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램들러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